상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다 상관없어. 요 공부법으로 하면 누구나 1등급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런 센이나 고쟁이 같은 난이도별 유형서 이거 여러 번 풀고 또 풀고 뭐 새로운 교재 풀고 해도 성적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많지. 그게 제대로 우리가 공부법을 알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 성적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오늘 쌤이 해주는 얘기 잘 듣고 따라하면 돼. 그래서 누구나 우리 1등급으로 갈 수 있다. 쌤도 중학교 때 외고를 준비했었거든. 그래서 외고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뭐 토플 같은 것도 풀고 국어 지문도 열심히 공부하고 했었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떨어졌어. 떨어지고 이제 쌤이 어디로 갔냐면 과학중점고등학교를 갔거든. 근데 이제 쌤은 수학 선행을 아예 안 했었단 말이야. 고등학교 수학 상하도 한 적이 없어. 심화 수학만 좀 하고 했었단 말이지,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그러고 이제 막상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수학이. 선행도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쌤이 이런 공부 방법을 썼었거든. 오늘 설명해줄 공부법. 그래서 쌤이 그렇게 열심히 수학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전과목 전교 1등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어. 쌤도 했었으니까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부법이거든. 그래서 오늘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쌤 같은 경우에는 A, B, C 스텝이 있고 고쟁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1, 2, 3 스텝이 있지. 자, 우선 센이랑 고쟁이 단계별로 설명을 먼저 해주면 자, 1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잖아. 그래서 센 A 스텝 같은 거 보면 되게 쉬운 문제들이 많지. 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기본 개념 그리고 계산력이야.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1단계에서 막히진 않겠지만 혹시 내가 요 1단계에서 막힌다고 한다면 내가 완전히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는 있는가, 그리고 내가 좀 계산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생각보다 요 계산에서 조금 막히는 친구들도 하위권에는 있거든. 그 친구들은 계산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또 2단계 자, 센 B스텝이나 고쟁이 2스텝 같은 거 유형별로 문제가 나와 있잖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원 수업을 듣고 나서 처음 여기 문제를 풀 때는 만약에 내가 모르겠어, 막혔어, 그러면 너무 길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 딱 1분에서 한 2분 정도,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전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뭐를 보는 게 좋냐? 답지를 보는 게 좋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수학이라는 건 답지를 최대한 안 보고 내 생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친구들 되게 많다? 쌤 직접 가르쳐보잖아. 엄청 많아, 답지 안 보는 친구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투스텝을 처음 할 때 있잖아. 이때 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건 모르는 게 맞아. 본인이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생각한다고 생각이 나진 않을 거잖아. 그리고 시간만 너무 길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답지를 보고 아, 이런 개념을 쓰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푸는구나 하고 답지를 공부하면 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답지를 그냥 쓱 보고 쓱 덮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답지에서 왜 이렇게 풀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돼. 쌤, 그러면 답지를 어떻게 보나요? 쌤이 답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 문제들을 풀다 보면 보통 대표 문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문제들이 하나씩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표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답지를 보고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좀 비슷하게 잘 풀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들아, 답지를 그냥 보는 거 아니야. 철저히 분석하면서 보면 돼. 근데 그러고도 만약에 대표 문제 해서 풀었는데 다음 문제가 안 풀려, 또 다음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답지를 제대로 보고 공부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또 답지를 보게 됐어. 그러면 다시 봐도 상관없어. 또 보고 분석하고 공부하면 돼. 근데 그게 계속 안 된다는 건 답지를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은 한번 가져봐야 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2단계 문제들을 내가 막 풀면서 틀린 것들 있지. 틀린 거 당연히 뭐 해야 될까, 우리? 오답을 해야 되겠지. 1단계에서는 뭐 굳이 오답까지를 안 해도 되지만 2단계에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 있지. 그 부분들이 틀렸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 한 번 풀어도 되고 두 번 풀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근데 꼭 한 번 오답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다음 단계 가기 전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중요한 3단계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 3단계라는 건 이제 심화 단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지. 뭔가 아예 손도 못 대겠는 문제들도 많고 아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단계가 안 된다고 그 전 단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다음 단계가 안 된다고 그 전 단계,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는 안 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아,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3단계 심화를 못 하는구나, 혹은 내가 2단계가 좀 부족해서 심화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 상당한 오해야. 너희가 개념이 부족해서 심화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드물어. 그러면 왜 못 푸냐면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사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야. 수학적인 사고력. 자, 그럼 수학적인 사고력이 왜 너희가 안 키워져 있는 경우가 많냐면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미뤄두고, 그 다음에 개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시 쉬운 거 반복하고,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그렇게 미루고 미뤄서 너희가 언제 심화 문제를 제대로 한 적이 있을까? 거의 없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심화 문제를 풀면서 어떤 수학적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논리
분리성을 좀 더 높이고 단원과의 어떤 그런 연결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한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가지고 3단계까지 가야 돼. 요거는 4등급 이상의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6등급, 7등급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4등급 이상에서 내가 더 치고 올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힘을 내가지고 이 3단계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안 했던 친구들은 꼭 쌤이랑 공부법 듣고 나서부터는 3단계까지 완료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니 손도 못 대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3단계를 내가 푸냐. 이때도 같이 뭐를 활용해주면 되냐면 답지를 같이 활용해주면 돼. 물론 이때도 답지를 그냥 보라는 게 아니야. 철저히 왜 저렇게 넘어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서 왜 이런 스킬을 썼는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왔는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답지에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줄 거는 답지를 그럼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 첫 번째, 내가 문제집을 풀면서 맞은 문제 있지. 맞은 문제도 답지를 봐야 돼. 자, 사실 틀린 문제도 답지 안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맞은 문제를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 근데 맞은 문제도 왜 봐야 되냐면 내가 푼 풀이랑 답지에 적혀져 있는 풀이를 우리가 꼭 비교 분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방법으로 풀었는데 답지에서는 살짝 B라는 방법으로 풀어. 그럼 왜 그렇게 풀었지? 그 다음에 저렇게 푸는 거는 어떻게 푸는 거지? 분석하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답지에 있는 풀이가, 물론 우리가 100% 만족할 만한 풀이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95% 이상은 꽤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푼 풀이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아, 답지에서 푼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꼭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돼. 그리고 특히 얘들아, 수학이라는 시험은 뭐가 부족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쌤이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면 답은 맞췄는데 되게 돌아가거나 너무 길고 복잡하게 푼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답지를 보고 좀 더 좋은 풀이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야. 물론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나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활용하면 좋겠지. 근데 우리가 항상 옆에 질문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럴 때 답지를 써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틀린 문제를 볼 때. 이거는 당연히 답지를 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답지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느낌이 아니고 단계별로, 혹은 문단별로 끊어가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쌤이 따로 띄워가지고 예시로 설명을 해줄게. 자, 얘들아, 이제 쌤이 답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형식만 우리가 봐주면 돼. 자, 85번 문제를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고 치자. 내가 처음에 답지를 볼 때 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끊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게 접선과 직선이 평행할 때이다 까지 읽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자. 그럼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가 접선이랑 평행할 때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저 문장을 보면서 있잖아, 나는 몰랐는데 그냥 평행할 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넓이가 최대일 때는 저런 식으로 푼다, 저렇게 푸는 이유가 다 필연성이 있는 거거든.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내가 저걸 모르겠으면, 보통 이제 저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개념인 경우가 많아. 그러면 개념서를 다시 찾아보거나, 혹은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겠지.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냥 질문만 하고 넘어가잖아? 그럼 분명히 다음에 우리가 또 못 풀어. 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써주는 게 좋아. 이 답지에다가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답지를 분석하는 거거든. 이게 왜였냐면, 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현을 자른다.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이유들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여기 써놓는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읽어보는 거야. 자, 여기 보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은 얘다 라고 지금 돼 있거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도대체 얘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저거는 무슨 공식인가? 아니면 유도를 한 건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개념서를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야. 저걸 모르겠으면. 그럼 거기 보면 제가 공식으로 나와 있어. y는 뭐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거든. 물론 굳이 이거 외워서 쓸 필요까지는 없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공식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찾아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공식을 외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선생님은 다른 답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 자, 저 공식을 외워서 쓰지 말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이용해서 써라 하면서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내용도 쭉 정리를 해서 쓰라는 거야. 이렇게 공식을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거는 접선을 구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구나 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했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는데, 지금 또 여기를 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자, 근데 얘를 봤더니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개념서를 찾아서 공식을 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몰랐다면 저걸 외워야겠다 라고 해주는 게 맞지.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센 B에 있는 문제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중에서 계속 막혔다면 조금 더 개념을 하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A, B의 길이를 물어보지.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면서 이제 끝이 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요 평행한다라는 사실, 접선을 이용한다는 사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는 사실, 뭐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거를 이제 끊어가면서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끝나요? 내가 아는 게 나오는 때까지는 읽어.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는 알았어. 그러면 그냥 쭉 읽는 거야. 그러다가 두 번째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뭐 개념서를 찾아보거나 물어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보거나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이 얘들아, 수학에는 필연성이라는 게 있어. 1번 단계에서 2번 단계에서 3번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 그걸 이제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답지를 공부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답지를 보면서 아까 쌤이 예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뭐 2단계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본인만의 생각으로 답지에다가 써주는 게 좋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에만 막 이렇게 필기나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뿐만이 아니고 답지에도, 특히 내가 많이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일수록 답지에다가 뭔가를 계속 필기하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로 정리해서 외워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그럼 틀린 문제들 있지. 걔네들 당연히 다시 뭐 해줘야 될까? 오답 정리해줘야 돼.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데 쌤이 여기서 답지 활용법을 얘기하잖아. 오답을 할 때도 있지, 그 전에 적었던 것들 있지, 내가 몰랐던 것들 아니면 내가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문제를 다시 풀면서 답지도 같이 보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전에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이런 걸 여기서 느꼈었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계속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수학 실력이 많이 성장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오늘 답지 활용법이랑 난이도별 문제집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게. 자, 우선 센 고쟁이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유형서를 풀 때는 1단계는 좀 계산력 위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유형 문제들을 푸는데, 처음 풀 때는 너무 많이 고민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지. 안 되면은 바로바로 답지를 보는데, 이때 중요한 건 답지를 분석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즉 답지에다가 내가 뭔가를 쓰면서 필연성을 부여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 심화,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절대 안 된다고 계속 그 전 단계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얘들아, 이 앞에 단계를 3번, 4번, 5번 반복한다고 이 심화 문제가 풀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3단계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수학적 사고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답지 활용법은 맞은 문제도 답지를 보면서 풀이를 비교해라.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는 당연히 봐야 되지만 단계별로, 그리고 문단별로 끊어서 보고, 단계별로 문단별로 끊어서 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를 풀고 다시 보고, 그리고 답지에 뭔가 필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오답 정리를 꼭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오답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 다시 고쳤어, 그래서 다시 풀어봤어, 세모 표시 보통 많이 하지.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풀면 바로 맞출 수 있을까? 보통 또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해. 틀려서 고쳤던 문제인데 근데 또 틀렸어, 그럼 내가 또 고치고 또 틀리고 계속 틀리겠네,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원래 틀린 문제는 고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잖아. 그래도 틀리는 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인 거고 그게 보통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고 이럴 필요 없어. 내가 틀린 거는 내가 모르는 거 혹은 헷갈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3번, 4번 반복을 해야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진짜 내 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 틀려서 다시 풀어서 또 틀린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 계속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마치 처음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올바른 공부법을 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 누구나 1등급 할 수 있거든. 쌤이 많은 학생들을 봤어. 누구나 뭐 1등급 혹은 2등급까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좀 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방법을 좀 따라해서 많이 점수를 높였으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주제에서 볼게.